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03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019 시험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범위, 두 번째는 이제 여기 019에서 자주 나오는 기본 성향, 그리고 세 번째는 요번에 좀 두드러졌던 특이 문항들, 좀 변별력을 주시려고 노력했던 문항들,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정말 제가 역대껏 019 1학년 하면서 봤던 시험 범위 중에 가장 넓고 많은 시험 범위였던 것 같아요. 예. 일단 기존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래도 좀 교과서를 따라가면서 교과서에 있는 시나 소설, 수필 이런 것들 1학년 1학기 때 좀 총체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였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프린트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다 시로만 미셨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요즘 학생들이 문제 풀 때 특히 수능 같은 데서 시 같은 데에서 약간 승부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019에서도 이제 모의고사 잘 보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드라이빙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험 범위에서 되게 많았던 게 일단 교과서에 있는 현대시 3편이랑 뭐 고전시가 3편이 있었고요. 물론 시조라서 짧긴 했지만 일단 절대적인 수 자체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외부 지문에서 뭐 절정이라든지 뭐 님의 침묵 이런 현대시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시조로 짧게 4편 정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뭐 사실 그렇게 대단한 시험 범위가 아닌데 여기다가 이제 갑자기 후반부에 갑자기 선생님이 이번에 3월 모의고사 것도 낼 거야. 비문학 3개 중에 하나 어떤 거 낼지 모르니까 알아서 공부해 와. 그리고 문학 재심은 그 시 두 편이 연결되어 있는 그 문학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재심도 다 공부해놔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문법을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을 한 방에 가졌어요. 사실 이게 의문의 변동하고 한글 맞춤법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따로 나눠서 보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근데 얘를 이렇게 한 번에 합치면 공부할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학생들의 머리가 엄청 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도 끝이 안 난다라고 느낄 정도로 좀 넓고 더 많은 시험 범위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들을 따로따로 파트별로 떼어놓고 보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올해 약간 좀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이번에 고득점 학생들이 별로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범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넓은 범위에 대해서 골고루 묻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느 한두 군데는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된다고 하면 정말 뭐 이미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거의 뭐 상위 1% 넘게 찍을 친구들이고요. 그러니까 워낙 넓은 범위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에서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어디 한 군데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이 두 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틀리는 걸 밑바닥으로 깔고 시작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애들도 뭐 거의 만점자는 자기가 거의 들은 적이 없고 기본적으로 공부 좀 하는 친구들도 두 문제를 기본으로 틀린 상태에서 거기서 한 문제 더 틀렸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였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트렌드가 넓었던 만큼 섬세하게 좀 봐달라. 물론 범위가 넓지만 그래도 핵심적이어서 모의고사 잘 풀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겠다라는 굉장히 정직한 문제를 내셨습니다.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가 정말 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요. 이게 이제 그 수능 국어 공부를 맨 처음 한 친구들한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 이거는 몇 번 이렇게 1년 정도만 공부 열심히 하고 나면 여기서는 되게 감사한 문제, 풀기 쉬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전형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공부량이 많이 쌓여 있는 친구한테 메리트를 주겠다 뭐 이런 성향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님의 침묵과 절정, 아까 얘기했던 그 연계 문제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온 건데요. 이게 좀 더 섬세하게 해당 표현법, 그러니까 그 해당 제시문에서는 역설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역설법이니 반어법이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너가 섬세하게 좀 더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서 그 직본날에 아이들한테 역설법 한 20개 모아놓은 거, 반어법 한 20개 모아놓은 거 이렇게 주면서 이런 거 절대 헷갈리지 말고 이런 것들 꼭 나올 것 같으니까 대응 잘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 친구들 이거 다 맞춰줬습니다. 예, 특히 저기 정답 선지는 애들이 가장 많이 낚이는 거라고 제가 강조까지 했던 거네요. 자, 좀 특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가 이번에는 사실 제가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래는 작년, 재작년 모두 이제 그 1학년들 3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로 중간고사 때 변형해서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사실 범위가 많다 보니까 그거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시험을 한 2주 정도 남긴 상태에서, 얘들아, 모의고사 비문학도 나온다. 3개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시험 문제나 이런 걸 봐도 선생님이 정말 수능 잘 본 애들, 모의고사 잘 본 애들 뽑겠다는 좀 의지가 보이세요. 뭐에서도? 문법 문제에서도요. 그래서 딱 문제 보시면 사고력이 좋아서 머리를 잘 굴리거나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이 이 글을 읽고서 능동적으로 네가 풀어낼 수 있길 바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26번 30 요 문제는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중심이긴 하지만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았었으면 풀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예, 실제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 중에서도 26번 틀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것도 문제가 너무 훌륭한 게, 사실 이미 1번에서 힌트를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약이 써서 이거를 탈락으로 빨리 판단하는 거거든요. 뭐가 탈락됐을까? 이건 어일 거야. 그래서 사실은 써서일 거야. 이걸 빨리 눈치채,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의탈락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눈치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26번 딱 보면서 느낀 게, 학교 선생님이 정말 신경 많이 쓰셔서 진짜로 문학이나 문법을 풀 때 내가 능동적으로 해석해서 풀 수 있는 친구들을 굉장히 원하시고 있구나가 느껴졌던 대목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30번 같은 경우는 이건 기본이죠. 왜냐면 여기 이제 어간과 어미를 갖고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고등 문법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 바로 어간과 어미의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돼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여러 가지 문법에서 고난이도 문제에 있어서도 쉽게 좀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워낙 중요시하다 보니까 30번 마지막 문제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너가 얼마나 잘 능동적으로 읽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019 시험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고민 많이 하셨고 정성을 많이 쏟으셨어요. 뭔가 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간단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019 1학년 학생들이 좀 멘붕 온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트렌드하고 너무 다른 식으로 좀 변형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기존에는 좀 교과서도 그냥 1학년 때 하던 대로, 그 문학의 4대 갈래에 충실하면서 거기다가 뭐 모의고사 몇 편 이렇게 섞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 뒤집고 무언가 좀 집중화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또 집중화하면서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숙달을 해라라는 걸 요구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보통 한번 나타나면 그 경향을 1년 내내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유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기말고사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기말 때 학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시험 범위를 산정하실지는 아직 예측 불가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019 선생님의 성향과 트렌드를 알고 있으면 어떤 영역을 하든 여기에다 강조점을 두고 싶으시겠구나라는 걸 포인트로 접근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